자, 그 정도 그냥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 상가연금입니다. 13번에 상가연금. 요거는 강좌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강좌일이 강만 써나면 잘 모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고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162강은 정매로 1억 7천, 공매로 2억 벌었다. 166강은 200만원 투자해서 매달 월세 30만원 받는 건물을 낙찰받았다. 뭐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167강은 시상에 이런 대박이 2억 5천을 벌었다. 낙찰 전에 주의할 거 3개 낙찰받고 월세가 720만원. 뭐 좋은 거죠? 720만원. 자, 그 다음에 상가 권리 분석은 270만원 이렇게 한다. 상가 경매, 세종시 분양받았고 큰 고생했다. 뭐 이런 상가, 그린 상가 받아보면 1억을 번다. 그죠? 지금은 이제 상가가 복합 용도 주택에 온라인 거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권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쭉 읽어봅니다. 이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주제가 있으면은 이제 보시고 상가 2개 낙찰 537만 원께 상가 2개 낙찰 받고 월세 390만 원 받는다. 뭐 괜찮은 거죠? 이런 쭉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모집하다 보니까 오늘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 좋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목요일도 연달아서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892강은요 상가의 모든 것 마지막 있죠. 3시간 이 특강을 여기에다가 829강은 이렇게 해서 이제 쓰면을 만들었죠. 상가의 모든 거 해갖고 이제 3시간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892강은 어디가 들립니까? 유튜브, 네이버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14번입니다. 14번. 여러분들이 보통 낙찰을 잘 못 받으면요 요렇게 미납이 막 생깁니다. 상가에 제가 여러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대강 여러분 전화가 이럽니다. 원장님 여기서 받을까요? 어쩔까요? 그 뭐 사실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통 막 여기서 막 받을 거거든요. 이제 모르니까 감각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에 18038 이 특히 김해 휴엔낙몰은 낙찰 받으시면 안 돼요. 14에 18038입니다. 18038.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물건 번호 요겁니까? 114. 자, 여러분들 보죠. 보면은, 또 보면은, 아이고, 1층이네. 1층에 영주 800이면은 또 상가가 전용이 15평이다. 자, 보통 전용이 15평, 1층 뭐 신축 상가다 하면은 보통 뭐 8억, 10억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중개수도 보면 조금 크죠? 사실 15평 조금 큽니다. 이걸 한 2~3평 갖고도 보통 뭐 8억 정도 줘야 됩니다. 8억 정도. 그래서 이제 전화 오죠. 신안에 퇴직하는 여자 지임장, 여성 지임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옛날에 이제 제 밑에도 쫄병이었으니까, 선배님 그 전화 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상가를 하나 사가지고 일반 매매를 사가지고 월세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게 강계 무동지구 가서 사겠단 말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래 얼마 드냐겠네. 한 8억 9억 한대요. 자, 8억 9억 하면은 대출을 보통 절반 해주거든요. 그러면 퇴직금 5억 받아가지고 4억은 그 였는 겁니다. 4억은 8억이다 보고 4억 넣고 대출 4억을 받아요. 8억으로 샀어요. 자, 그래갖고 임대 나오면은 얼마 받느냐? 3천에 120만. 내가 보나 또 알아요. 3천에 120. 자,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120만원은 대출 4억 받았잖아요, 4억. 그럼 1억에 연 4%부터 뭐 한 달에 30만원입니다. 그럼 4억 받으면은 120만 받는 거는 대출 해주면 딱 맞아. 알겠죠? 그럼 저한테 10원도 안 들어와요. 지금 4억년 안 갖고. 자, 그러다가 1년 있다가 계속 가면 거기다 들어오면 이자라도 커버 되는데 1년 있으면 또 연락 옵니다. 나 그만두고 나갈 테니까 3천만 내놓으소. 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공실돼요. 공실되면은 1년, 2년, 3년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학원 옵니다. 막 괜히 사갖고 4억 뺏기고 그만 요거 저기 학원생 중에서 누가 막 대출 안고 성계해서 받아갈 사람이 좀 좁혔다. 좀 속여달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 아차 잘못하면은, 특히 분양상가, 여러분들이, 이 창원중앙역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뭐, 좋다고, 뭐, 옛날 수료생 보면 사러 간다고 하거든. 내가 제발 참나무가 뭐라고노, 참으라 해도 싫습니다 하고 간다고요. 그 사람 분명히 와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자, 8억짜리 상가도 경매 같으면 한 3억 주면 사요.
제가 볼 때는. 3억 주고 사면은, 그나마 그래도 막 이자가 120 넘으면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뭐 괜찮은데, 그거를 8억 주고 사라면 이게 문제 생긴다. 이게 문제가. 자, 봅시다. 114억 1점. 1층이니까 여러분들이, 전용 15평, 8구 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면.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싸죠? 그래서 이제 봅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자, 봅니다. 미상이 뭡니까? 미상. 자, 이 휴의 낙물이 어디냐? 그러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자, 보세요. 깔끔하죠? 층도 안 높고, 아주 뭐 좋습니다. 그죠? 이래갖고 딱, 보기에는 아주 좋게 보입니다. 자, 이런 상가를 우리가 이제 백화점식 상가라 이렇게 불러요. 백화점 상가에. 이 상가는 상권이 좋으면은 그나마 움직입니다. 우리 토월성원의 주상가, 이런 거는 5층까지 6천 세대가 움직이니까 같이 생기게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게 이제 좀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이게 완전, 상가가 스름화되면요, 관리비도 못 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 수료생 이라더라고. 원장님이 장가 갈 때, 자기 와이프가 여성생이에요, 여성생. 그래갖고 이제 상가를 하나 사줬대요. 저 북부 사상공간 르네시 땐가 하나 사줬대요. 8점 원. 사줬는데, 마누라가 막 얼마만 되면 봉급 받으면 기분 나쁘다. 왜냐하면 관리비만 18만원 매달 빨리 나온 게 15년 빨리 나왔대. 월세가 10원도 안 들어오고 관리비만 쏙 빼먹게. 이게 그 상가가 설마되면은 이 백화점 상가는 아차하면요 한 방에 갚입니다. 그러면은 관리비만 내야 돼요. 관리비만. 지도 넣은 거는 완전 불안을 갖고 관리비만 10년 15년 내야 됩니다. 그런 상가가 많아요. 자, 이것도 보면은 생긴 얼마 장했어요. 그죠? 딱, 이걸 보면은 아주 깔끔하게 생기죠? 생겼는데, 이게 낙찰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로 이랍니다. 주로 이제 보니까 한 2억 6,800이 한 5, 6차쯤 되면 전화 옵니다. 원장님, 이거 반 이상 떨어졌는데 낙찰 받으면 됩니까? 그러면 저는 안 가봤잖아요, 지금. 안 가봤는데 감각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나는 받지 마라, 그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도 뛰죠, 이 사람도 또 뛰었습니다. 이 사람도 뛰고. 왜 뛰느냐? 다른 거 없어요. 이 빌딩에 우리 경매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매토가 얼마에 팔지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간단하게.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쭉 내려가면은 딴 거 볼 거 없어요. 동일번지 매각하는 거 있죠, 요거 눌리면은 답이 벌써 나와요.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동일번지 매각을 눌리니까 자, 2층은 지금 몇 프로면 지금 2층은 20%, 2층은 또 15%, 2층은 15%, 자, 이런 겁니다. 그럼 1층도 22%입니다. 그죠? 그럼 이 감각이 있으면 일단은 이기라도 찾으면은 50%, 60%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는데 이 흐름을 모르니까, 경매에서 움직이는 이 흐름을 모르니까 그냥 막 여러분들이 막 들어갑니다. 1층 몇 프로입니까? 1%. 아시겠죠? 자, 일단 요것도 봅니다. 뭐든지. 자, 낙찰을 받기 전에는 동일번지 매각물건. 그죠? 요것도 보기에는, 요건 좀 세게 넣네. 34%. 그죠? 이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죠? 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받으면 이 사람은 1억 100이니까 좋다고 봤습니다. 좋다고. 그런데 자꾸 미납 하는 걸 잘못했단 말이죠. 잘못했고, 결국은 한 5천 정도 받는 이 사람도 내가 볼 때는 임대가 잘 나갈지 내가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워요. 자, 그래서 상가를 이렇게 보다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면은 뭐부터 본다고요? 동일번지 매각물건. 됐죠? 이야기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세부이나 띈 사람들이 막 발생하더라. 그럼 요 사람들은 뭘 안 봤다고요?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안 보고 입찰했다. 동일번지 매각 물건. 과거에 한 5년 이내에 얼마 주고 팔렸는지 이런 보고 감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막 덜렁덜렁 갚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15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17% 이 떨어진 것도 1층에 17% 막 떨어졌죠. 그럼 이제 팔릴 때 된 거예요. 그럼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보고 요거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자,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일단 볼까요? 20에 11779. 자, 그냥 봅시다. 김해시 내잡비를 한다. 경남 김해시 삼계동. 그죠? 김해시
삼계동에 삼삼하다. 삼계동에 걸린 상가 진행되는 거 검색해 보면은 아닌데 무슨 놈이요? 내동. 자, 내동의 상가를 검색하니까 이렇게 해서 41% 뭐죠? 33%, 33%. 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좋단 말이고 나쁘단 말이죠. 나쁘단 말이죠. 공실이 많고 안 되니까 막 손들입니다. 아니 모르겠다 막 찌지 내가 깔리면 맨날 낼 수는 없고 막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그거 완전 내몰라 하는 거다. 그 요거를 보고 좋다고 덜렁덜렁 붙으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몇 년 가다가 하나 나왔다 이런 건 괜찮아요. 가보니까 상가가 딱 보면 가면 여러분 압니다. 벌써 아우 이 상가 활성화됐네. 이 토울 주상가 가보세요. 빈대가 없죠. 사람들 많이 바닥하고 막 빈대가 없어요. 위에는 5,000원만 주로 막 병원 쪽이고 약국 쪽이고 막 이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 요즘 누가 물어봤지? 누가 뭐 사겠다고 하는데 안 사는 게 좋겠다. 내가 볼 때는 사가지고 나중에 아까 했죠. 여성쌤한테 사주고 와이프한테 맨날 핀자 넣는다겠죠. 가지고 내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동일번지 여기 있죠. 동일번지 매각 물건을 좀 보고 유사한 낙찰 사례를 먼저 찾아보고 이런 감각을 가져라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에 그 다음에 특히 서울에서 보면은 이 고층 빌딩에 이 상가들이 잔잔하게 많이 나와요. 평수도 안 높습니다. 평수도 뭐 2평 샀고 뭐 이 건물만 매각 샀고 이런 막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지느냐? 주로 이런 거죠.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지금 상권이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고, 이 고준석 씨라고 이 동국대 겸임교수는 우리 신한은행 후배 지인자입니다. 후배 지인자인데 아주 박식하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매출이 많아지면서 점포 겸용 주택에 들을 수 있는 소점포가 줄어들고 있다. 온라인 매출이 지금 느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쿠팡이 코로나 때문에 막 득세했죠, 그죠? 돈 많이 벌었죠, 사실. 자, 이분 누굽니까, 이분은? 이분 누굽니까? 응? 공병우. 공병우, 유튜버, 한 50만 명 되죠, 구독자가.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걸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를 낙찰을 받으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가 특기. 자, 넘어갑니다. 17번 봅니다. 17번. 퇴직자들 분양상가 매입에 매우 신중하자. 퇴직금 가지고, 그죠? 퇴직금 가지고, 퇴직자들, 퇴직금으로, 그죠? 퇴직자들, 퇴직금으로, 그죠? 분양상가 매입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 기존 퇴직금을 가지고, 한 방에, 조심해야 되겠죠? 참,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거죠. 평택에 8억짜리를, 감정에 8억 나오는 것은 대부분, 자, 이렇습니다. 걸린 상가 해놔놓고 1차가 8억이다 그런 건 이거는 분양가격입니다. 분양가격. 알겠죠? 감정 평가사가 이제 나와가지고 옛날에 분양 서류가 있으니까 저거 나름대로 교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분양 가격이 대부분 1차 분양 가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1차에서 22에 4158억, 22에 4158억. 자, 이거 보시면은, 자, 평택시 비전동 좋은 데죠? 15명 되는 1층이다.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층인데 왜 경매가 나오느냐? 그죠? 전용 16평, 1층에 111호. 그죠? 8억 100이다. 자, 8억 100은 뭐라고요? 분양가. 분양가고. 자, 분양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 그죠? 분양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가 이렇게 있네요. 아니, 뭡니까, 지금? 업종이 뭐고? 뭐고? 나라 영수가 뭐한대요? 식당이가? 그런 거죠? 뭡니까, 지금? 요거다, 그죠? 요건데, 요거를 이제 아마 안쪽에 들어간지 그는 모르겠는데, 바깥에 어떤 모양이에 보니까. 그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임대를 보면요. 임대를 보면은, 진 땅의 짱화, 그죠? 진 땅의 짱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 두 사람이, 뭐, 가격은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110일에서 임차인, 진 땅의 짱화가 중국 사람이 식당을 운영 중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의 운동화가 권리 신고서를 취하했다. 5월 19일에. 리진구. 이 사람은 이제 치아서 그런 공개는 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제 맞는 것 같아요. 3천에 150. 그럼 한산보증금이 1억 8천이다. 이 말입니다. 1억 8천. 자, 그래서 1억 8천이다. 한산보증금이. 자, 그러면은, 이거 봅니다. 이 소유자가 사고 나서 대출을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6억 6천 큰 공개네. 뭐, 거의 한 5, 6억 받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요거 나누기 몇 한다고요? 120%. 120%. 이라면은 이제 답이 보통 나옵니다. 아마 5억 한 5천이나 받은 것 같다. 내 느낌에. 받았는데, 이제 살 때, 분양할 때 대출 받았다는 거예요.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제 빚도 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자 받아 안 되겠다. 손도 빈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낙찰자이기 때문에 이 8억에 받은 사람은 손을 드는데 4억이면은 주로 절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4억에 여러분 산다 치면은, 이게 3천에 150, 그죠? 자, 이거 봅니다. 3천만 원의 월세 150, 그러면 150만 원 곱하기 보통 100을 합니다. 100을.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고 1억 8천 된 거죠. 그러니까 한산보증금이 1억 8천 그러면은 시세는 아마 간단하게 2배 보면 됩니다. 2배. 그럼 여러분들이 한 3억 6천쯤 간다. 이렇게 사시면 돼요. 대강 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을 이제 뭐 원가법, 비교 사례 뭐 비교법, 매매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하는 법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론스타가 지금 우리 요번에 외환은행 사가지고 뭐 큰 수익 받고 막 빨리 나오고 난리 났죠. 론스타가 서울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 보면은 주로 수익하는 법입니다. 빌딩에 이게 월세가 몇 억이 나오느냐. 이래가지고 역산해갖고, 야, 요거는 100억짜리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죠? 200억짜리다. 이래 보는 거예요. 수익하는 법. 그래서, 한산보증금 곱하기 2배를 하면은, 시세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억 6천이니까, 뭐 3억 6천 정도, 이 정도 사면은, 그렇게 쏙진 않는데, 여러분이 이제 8억에 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알겠죠? 그 분양 상가에 가서 너답시 그냥 탁 8천만 주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해놓으면은 꼬여가지고 해놓으면은 이제 뒤에 중도 소리 많이 나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는 뭐 적당하게 1층이고 한 4억 정도에 들어간다 하면은 그렇게 뭐 조금 높은 가격이 있는데 적정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그런 겁니다. 한 4억 정도 절반 가격에 들어가면은 적정하다 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18번. 강남에 2종 일반 주거지역에 120명이 응찰하고 감정가 2배의 낙찰이 되었는데 역시 강남구 청담동 꼬마빌딩이 힘이 세다. 평당 토지 한 2억 정도 주고 샀다. 자, 20에 10842요. 10842입니다. 자, 이 강남구 청담동, 이거 아시죠? 청담동에 50억짜리인데 102억에 팔렸습니다. 50억짜리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땅이 50평에 이렇게 뭐 건물이 한 3배 정도 있는 이런 건물입니다. 건물. 자, 50평. 땅이 50평. 그죠? 50평인데, 건물은 한 3배 정도, 뭐 3, 4층 이런 건물이 쭉 있습니다. 자, 땅은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잘생겼고, 전자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땅은 막 그런 대로, 상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빌딩이, 꼬마 빌딩이죠? 그 로드뷰를 다 치갖고 봅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같는데? 그죠? 자, 하여튼, 여기 보니까 이제 50억짜리인데,
120명이 붙어서 102억에 팔렸다. 2등도 101억이고. 그럼 경매는 이렇게 투명한 겁니다. 경매는. 그래서, 2등, 3등 줄로 계속 본게네, 적당히 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경매에서는 샀는데, 특히 땅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요, 이 상가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지금 용도지역이 뭐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죠? 50평에, 건물은 그냥 놔두고, 건물은 7억 이전 그런 거예요. 건물은 놔두고 50평인데, 100억 팔 때 그러면 평당 얼마입니까? 한 2억 정도 팔렸다. 2종 일반에. 일단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2종 일반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한 2억 정도 청담동에서는 팔렸다. 자, 보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2종 일반이다. 그죠? 2종 일반에 7층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19부입니다. 그러나 강남 청담동의 역삼동의 상가를 보면은, 요게, 이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이고, 110억이 120억에서 상업지역이 강남 역삼동에 팔립니다. 15명이 붙어가지고 2차인데 1차에 팔렸다. 그러면 평수는 150평이다. 150평에, 이제 꼬마 빌딩인가 하여튼 빌딩이 있어가지고, 요게, 건물도 한 3, 4배 되고, 땅 150평에 120억에 15명이 팔렸다. 그럼 평당에, 제가 써놓은 게 없나? 평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150평에 100이 한 9천만, 8, 9천만 됐죠? 8, 9천만. 그래서 역삼동에, 가면 이 용도지 뭡니까, 지금? 상업지역이다. 상업지역. 자, 이래서 이제, 11에 1196. 조금 더 시차는 있는데, 일단은, 상업지역의 강남의 역삼동인데, 이런 빌딩이 150평 땅에 코너 각지에 이렇게 물은 것이, 전자지도를 보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 강남이 어디 있습니까, 강남에, 지금 요겁니다. 그죠? 요겁니다. 그럼 강남역이 어디 있죠? 강남역이. 역삼역이 여기 있고, 강남역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 이게, 신논현역, 여기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얼마 팔렸다고요? 일반 상업지역인데 120억이니까 평당 1억이 초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고 한 8, 9천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감각을 가지고 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강남 역삼동에 일반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인데, 요거도 땅이, 꽤나 됩니다. 150평에 숙박시설인데, 요거도 4명이 붙어서 한 150억. 150평에, 150억. 일반 상업지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21번을 잘 보세요. 21번. 요것도 이제, 20번을 보면은 평당 150억인 게는 평당 한 1억 정도. 역삼동에, 그죠? 일반 상업지역에 한 1억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21번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땅이 이제 땅의 운명이 되어 있어, 운명이. 너는 뭐 할 수 있고, 모텔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게 다 있어. 일반 음식점 할 수 있고, 너는 안 되고, 커피만 되고, 오로지. 자, 그래서 이제 용도지역이 우리 국계법에서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인력이 나네요. 창원에, 여기에 5층짜리, 바로 하원 옆에 5층짜리 아파트가 많아요. 무궁화 3위부터 이래고, 5층짜리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을 바꿔달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용적률을 50에서 100인데 3종 일반이면은 100에서 300%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용적률이 높으면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납니다. 통합이. 그래서 지금 목을 내놨고 창원시장한테 가서 업소를 하는 거예요. 자,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을 바꿔도 또 얼마 전에 대장동 거도 본 게 어때? 자연 녹지를 뭐 한다고요? 자연 녹지적을 뭐 바꿔달라고요?
준주거지역.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자연녹지는 사실은 뭐 별거 아니거든요. 20에 뭐 100%인가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냥 5배 정도 건물을 더 짓고 그러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 땅값이 뭐 1000정도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서울에 있을까 없을까? 서울에.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그 서울에는 일종 전용이면은 이게 2층 이하입니다. 2층 이하에. 2층 이하에 50% 100%인데 일종 일반을 좀 해둬라. 그럼 무슨 거는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용적률도 150% 되고 그럼 더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일종 전용 있는 게 어디나 하면은 청담동, 역삼동, 구기동 이런 데 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도. 일종 전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오늘은 역삼동 일종 전용 이야기합니다. 요거를 일종 일반으로 바꿔다, 일반으로. 강남대로 옆에 뒤에 붙은 그 땅입니다. 역삼동에 주택가에.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2번 한번 봅니다. 22번은 강남구 역삼동에 2010-2637 보면요. 역삼동에 사무실인데 35기 치하가 됐고요. 이게 한 30-40평 되네요. 치하가 됐고 용도지역을 본 게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 안이 있고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거? 이게 무슨 말? 안은 뭡니까? 안은 뭐 둘 중에 하나만 원래는 이게 요건데 요를 해둬라 이 말이죠. 이게 그 이야기요. 2010-2637 하나 봅니다. 자, 2637 하나. 워낙 뜯어 사니까 이제 그걸 하나 붙여놓은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자, 강남 역삼동의 사무실이 140평입니다. 140평. 140평에 지금 땅값을 보면은, 얘로 곱하기 3.3을 하세요. 그러면 대강 감정이 얼마나 많이죠? 한 2천만원? 그죠? 한 2천만원? 그러면 150평에, 140평에 30원 게 한 2천만원 정도. 고리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니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런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도. 이 강남에, 자, 여기 보면요. 자, 여러분 강남역 아시죠? 강남역에서 이 강남대로입니다, 대로. 대로에 보면 묵자 골목이 쫙 있어요. 있고, 여기에 이제 사무실이, 교보타워 사거리 가기 전에 강남대로 빠른 거 있죠? 거기에 좀 오른쪽에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용도지역이 뭐냐? 이렇게 보면은 용도지역이 딱 보면은 일종 전용 주거입니다. 그쪽이 일종 전용. 자, 보세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둬라 하고 강력하게 막 뜯어 사니까 이제 조금 안을 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질지, 요리 바뀔지는 앞으로 10년 갈지 20년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일종 일반을 해주면은 옆에서 또 시끄럽잖아요. 왜 그것도 일종 일반 해가지고 이게 뭐 4층까지 짓고 상가를 더 넓히면은 옆에 상권이 또 허물리잖아요, 또. 그죠? 좋은 점은 없죠, 옆집에서는. 자, 우리 차원에서 턴을 뚫자. 김에서는 뚫으더라, 그죠? 도청 뒤로 빨빨 뚫어도. 그럼 차원에서는 못 뚫겠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왜 못 뚫느냐? 그거 뚫으라면 김에는 기운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거 뚫으랍니까? 그래서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누가. 오시아무 시장이 막 완전히 마음을 먹고 좋다, 막 일종 전역에서 일종만 바꿔주고 이래갖고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그건 모르겠지만은 욕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흐름을 대강 봤을 겁니다. 왜 이야기하는가 그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세요. 23번. 상가는 중개업소에서 일반 매매 구입하는 것보다는 경공매로 더 저가 낙찰할 수 있다. 자, 미리 보겠습니다. 뭔지. 자, 이건 뭡니까, 이거? 뭐야? 제목이 뭡니까, 저? 건물주가 됐다.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것 같다. 혹시 아십니까? 연예인 가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에 막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하나 더 봅니다. 자, 김나영 씨가 강남에 건물 주는데 전문가들 반응은 갸우. 이 99억인데, 아까 그런 땅을 50평짜리인데 거의 100억 산 겁니다. 평당 1억 8천. 아까, 1억 8천 주고 샀다. 랍니다. 그걸 아십니까, 이분?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방송인 김나 연예인이, 건물주가 됐다. 역삼동에. 이래가지고, 이제, 대지가 한 50몇 평, 건물이 한 60평. 이래가지고 99억에 매입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그죠? 제일종 전용 주거지을 대해서 가지고, 연면적 정대에 제한이 있다. 제일종, 아까 100%죠? 50에 100%. 그죠? 그러고, 요건 또 건물 높이도 2층 이하만 가능합니다. 2층 이하. 뭐 지하야 뭐 하나 더 넘으면 건 상관없지만은 2층 밖에 안 되고, 높이도 또 제한이 8m. 이거 주거이 아니면 11m. 이런 강력한 제한이 있어요. 있는데 요거를 풀어져 버리면은 뭐 2층이 아니고 4층이 돼버리고, 뭐 150%까지 용도지역이 또 3분이 또 늘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뭐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이 아니겠느냐, 그거 뭐 아쉬운 평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이 안타까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산지 못 산지는 그거는 이제 지내봐야 알아요. 지내봐야 아는데, 이제 오늘 조금 용도 지역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이제 99억 주고 매입을 했다. 2층짜리고 하나는 뭐 지하고 이렇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게 번지가 이렇게 나오면요. 번지가 나오면은 서울시의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는 2층 이하. 휴게 음식점은 되는데 지하층은 용적률에서 제외돼서 별도 가능합니다. 지하 1, 2층 정도는. 그러나 일반 음식점, 노래방, 사무소 등등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땅을 딱 볼 때는요.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그 다음에 서울시 건축조례, 요거 3개 정도는 봐야, 저게 휴게 음식점은 되는데 일반 음식점, 술 파는 음식점은 안 되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카페가 맥주, 소주 팔면 된다, 안 된다? 와인 같은 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커피만 팔아라. 이런 게 손님이 매출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발렌타인 30년 세트 팔아갖고 300만원 받고 200만원 받고 이래야 이제 돈이 팍 되는데, 커피만 팔아갖고 이거 먹을 돈 되겠어, 그거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통 보면 토지염이나 시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보는데, 가서 이렇게 딱 누워보면은 도시지역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우측은. 자, 원래는 족보는 제일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이게 족보가. 안은 언제 될지 그는 모르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랍니다. 자, 외우세요. 역삼동 618에 17을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번지를 알면요. 이 경매가 아니니까 번지를 알면은 네이버 가서 토지형. 토지형. 그게 들어가셔가지고, 강남구 역삼동에 618에 17. 네, 보통 다 마찬가지, 전국에 마찬가지입니다. 땅들이. 열람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람을 해가지고, 강남구 역삼동에 618에 17. 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치보면은, 자, 뭐 뜨죠? 역삼동의 대지다. 54평이다. 그죠? 이거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지금 곰감정 개별 공시가 1,400이니까 1,500 보고, 곱하기 3.3. 그럼 얼마인가 하면 돼요? 한 5천 되네, 5천만. 한 5천만 되네, 대강. 한 5천만. 5천만은 좀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근데 문제는 요금 되고,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너는 도시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인데, 자꾸 하도 민원이 나오니까, 강남대로 옆인데, 먹자골목 뒤인데, 좀 일종 좀 해둬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풀일지는 10년, 20년, 30년 모릅니다. 누가 총백 메고 할 사람 없어요. 몰라, 강력한 사람 누가 놓으면 되겠다. 자연 녹지에서 막, 준죽으로 바꾸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이렇게 쭉 보죠. 그럼 요 보면은, 이제 도시계획의 건축조례 있죠, 건축조례. 하여튼, 여기 보면 별표죠, 별표. 국토계획에 관한 별표 4. 별표를 주로 보면 됩니다. 별표. 그래서 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항시, 자 다시요. 자 항시 요 별표를 찾는다. 별표를 찾으면은 일종에 살 수 있는 국계법에서 제일 큰 법률이죠. 여기에 뭘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별표에 보면은 뭐 쪽쪽 써놨는데, 이거는 보기 힘들고요. 자, 우리 교재 봅니다, 교재. 그래서, 여기 이제 홈피드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리 보다가 제일 쉬운 거 요겁니다. 꼭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죠. 보다가, 요거 용도지를 퍼뜩 보고, 오른쪽에 이 뭡니까, 이거, 오른쪽에 이 뭐이거.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눌려보면은, 꽃표, 공표가 막 나옵니다. 이게. 잘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아니고, 일종 전용주거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다죠? 요거 된대요, 요거죠? 단독주택 정도는 해라. 그럼 아파트 연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세대는 할까 말까? 그죠? 이제 조례에서 이제 정해서 해라. 조례에서. 그럼 창원에도 일종 전용이 있고, 서울에도 일종 전용이 있는 건데, 지자체 조례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따져봐라. 소매점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하여튼 조례에서 오케이끔 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서울은 이거 할 수 해놨어요. 일종이게. 휴겸점 뭡니까? 휴겸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종 일반에서 휴겸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커피점이죠. 일종 일반은 휴겸점이, 이게, 나무입니다. 나무. 외우세요. 일종 일반에서 휴게 음식점은 나무이다. 그걸 잘 기억하세요. 나무. 건축법 시행령의 나무. 가능할 때 나무. 자, 그 다음에 이종에 딴 거 뭐가 없어요. 이종에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종은. 일반 음식점. 이종에서는 일반 음식점이 되는가 안 되는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음식점. 여기 있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이종에서 일반 음식점은, 자, 외웁니다. 자무. 그러니까 나무, 일종에서 나무, 이종에서 자목이 안 되면은 그 땅은 별로예요. 자, 그걸 딱 기억하세요. 일종의 뭐요? 나무. 이종은 자목. 일종의 나목은 휴염점, 커피점이고, 이종의 자목은 일반점. 술 파는 갈비집, 소주 팔고, 중국집이 들어올 수 있는 거. 그죠? 빼가리 팔고, 이런 겁니다. 자,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그 기억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쭉 보면요, 요거를 이제 동그라미로 찾아갖고 먼저 딱 보시고 간단하니까. 그래서, 내 땅은 일반 집 안 되는구나. 아까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역삼동 일대에 일종 전용 주거지에서 일종 일반 주거 상향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주 핵심인데, 요거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하고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의결해갖고 그것을 다 오격해야 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죠? 자, 그래서 서울의 이제 전용 주거지역은 일종 전용은 50에 100%고 2층 이하다. 요거를 요렇게 바꿔달라. 이 말이 지금 요렇게 바꿔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건 도시계획 조례에서 나왔고요. 자, 이렇습니다. 서울에 아까 보면요. 신논에는 이거 강남대로인데 이 강남대로입니다. 대로의 가운데 요게 일종 전용 주거지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98년도 제가 IMF 때 종원의 여신가대구에서 정비를 담당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하나 떠난 게 뭐냐 그러면은 국교는 위에 주택이 있었어요. 주택이 좀 고가이더라고. 국기원 태권도 하는 거 있죠. 거기에 그게 아마 이거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사놔야 되는데, 일단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강남대로 옆에 딱 특이한 이야기죠. 그죠? 범위가 큽니다. 가운데 본 게, 이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종 일반으로 바꿔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땅에 용도지역이 뭔지부터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사실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서울에서 설치가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19세대, 일종 건생은 여기까지는 돼요. 되는데 문제는 도시형 생활주택, 일반 음식점, 연립주택, 특히 요거. 여기 안 됩니다. 고시원도 안 되고, 이런 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 좋다, 나쁘다?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땅이 나오면은 요 세 개를 꼭 보자. 국계법 시행령 별표 2를 보고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 세 개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봅니다.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보니까요. 2를 보니까 1번하고 항시 2번이 나옵니다. 1번, 2번. 1번 나오면 1번은 이제 시행령에서 나오는 거, 2번은 조례에서, 서울시 조례에서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이런 거예요. 건축하시는 건축을 해가지고 단독주택 된다면, 여러분 조금 틀릴 겁니다. 교재가 조금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나목이니까 휴경일주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포함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조례খন 요거는 이제 서울시 걸 봐야 돼요. 여기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다가구 주택을 하려고 하면 해라. 너가 알아서. 이랬는데, 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면 서울시 조례가 나와요. 도시계획 조례. 자, 그거 보니까 일종에서 이 서울시 조례거든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25제 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가구 하겠다 말입니다. 그럼 다세대도 19세 이하. 이래갖고 뭐 다른 걸 볼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컷비전 거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종의 컷비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호 나목이 컷비전입니다. 나목이. 그럼 아까 전에 일반점 뭡니까? 자목의 2종. 이거는 1종이고요. 1종이고, 이거는 1종의 나목. 2종의 자목이 일반 1점인데, 이게 딱 빠져버리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예, 두 개만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 3호, 별표 1의 3호, 일종 건생의 나목. 이 휴점이죠. 컷비전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건축 조례를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제1종에서 할 수 있는 건축은 2층 이하로 하되 높이 8m 이하로 하든지 주거용이 아니면은 건축물은 11m로 2층 이하 11m. 지금 주거용이 아니니까 11m 2층 이하로서 11m의 컷비전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수집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사신 갔는데, 조금 세지 않느냐. 아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셉니까, 안 셉니까, 이거? (99억) 좀 셀까, 안 셀까, 이거? 평당 1억 8천. 경매를 아까 쭉 보니까 상당히 세게 산 겁니다. 이게 만약 경매 놓았으면은, 감정이, 제가 볼 때는 한 40억? 가까이 아마 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낙찰은 이제 조금 더 왔다 갔다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용도 지역이 안 좋다. 그죠? 이 이야기가 이제 용도 지역이 제1종 전용 주거지라서 자꾸 떠드는 겁니다. 그죠? 일반 상업지역은 뜯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안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샀기 때문에 지금, 아주 이슈가 되고, 자, 이 자료는 여러분이 이관용 건축사가 유튜브에서요. 이거 가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건축 쪽이니까 유튜브에, 이관용 건축사 한번 가보시면은 아마 좋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게 이제 안 좋다, 이야기입니다. 안 좋다. 자, 한자부터는 이제 돈 번 이야기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머리 아팠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를
번지를 딱 되면은 뭐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걸 자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저거는 예를 들면 일반점이 되느냐 컷비점이 되느냐 그거 두 개만 따지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컷비점이 그러니까 일종 근생에서 나목이 되느냐 컷비점, 이종 근생에서 자목이 되느냐 일반점, 그것만 따지면 돼요. 그게 되는 거 같아요. 그것만 따져가지고 두 개 다 된다 하면 너무 좋은 거고 두 개 다 안 되는 경우 많아요. 두 개 다 안 되는 경우. 특히 농지 같은 경우는 지목이 농지는 아예 안 된다 봐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컷비점 안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